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사 민현수입니다.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항공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드2 조종기를 가지고 드론을 조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드론 조종기로 할 수 있는 축구 드론과 FPV 드론을 소개하겠습니다. 드론을 날리기 전에 드론 관련 용어를 몇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용어를 알아야 서로 대화가 되겠죠. 먼저 바인딩과 페어링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무선 이어폰 많이 사용하시죠? 무선 이어폰에 전원을 켜고 조금 지나면 스마트폰과 연결되면서 사용이 가능하죠. 이렇게 드론과 조종기가 연결되는 것을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선 이어폰을 구입하자마자 전원을 켜면 사용이 안 됩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스마트폰에 무선 이어폰을 등록시켜야 합니다. 즉 최초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페어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최초로 조종기에 드론을 등록시키는 작업을 페어링이라고 합니다. 등록시킨 무선 이어폰은 또다시 등록 안 해도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한번 페어링된 조종기와 드론은 전원만 켜면 자동으로 바인딩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매빅 드론은 조종기와 드론이 이미 페어링된 상태로 판매를 하므로 전원만 켜면 자동으로 바인딩이 되고 조종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떤 사정으로 드론만 구입한다든지 조종기만 구입한다면 페어링 과정을 거쳐야지 조종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 보이는 드론은 선생님과 드론 동아리 학생들이 부품을 하나씩 따로 구입해서 조립한 드론입니다. 이런 드론은 조종기와 드론을 페어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드론은 최초로 페어링을 했고요. 이제는 전원만 켜면 자동으로 바인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는 장난감 드론과 조종기는 전원을 켤 때마다 페어링을 해야 하고 페어링이 되면서 동시에 바인딩이 됩니다. 하지만 드론의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 드론의 전원을 다시 켠다든지 조종기의 전원을 다시 켤 때는 페어링도 다시 해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조종기와 드론이 서로 저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장된 드론이나 조종기를 자동으로 바인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번 전원을 켤 때마다 최초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어링과 바인딩 용어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사용할 텔로 드론도 이런 이유로 페어링과 바인딩 용어가 구분이 애매합니다. 다음은 아밍입니다. 아밍은 이륙하기 전에 프로펠러를 서서히 돌리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가 시동은 걸었지만 움직이지 않는 상태와 같습니다. 테이크오프는 이륙이고 랜딩은 착륙입니다. 다음은 호버링입니다. 호버링이라는 것은 드론이 이륙을 한 상태로 공중에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조종기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드론은 가만히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오차 없이 동일하게 회전할 수 없으므로 조종기를 건드리지 않아도 드론은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공중에 가만히 멈추게 하는 것을 호버링이라고 합니다. 드론의 각종 센서 및 GPS를 이용해 자동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기능을 오토 호버링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저렴한 장난감 드론의 경우는 오토 호버링 기능이 없습니다. 처음 드론을 접하는 친구들은 이런 저렴한 장난감 드론을 하나 구입하여 조종 연습을 하고 드론 조종이 충분히 익숙해지면 그때 매빅과 같은 드론을 야외에서 날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동차도 도로에서 운전하기 전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듯이 드론도 충분한 조종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헤드리스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머리를 없앤다라는 뜻인데요.
드론에서는 앞뒤 구분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드론도 앞뒤가 있다고 했죠. 이 기능은 드론의 기준으로 앞뒤를 구분하지 않고 조종자의 기준으로 앞뒤를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종자가 여기 뒤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드론이 있습니다. 이때 드론을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면 드론은 조종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만약 조종자가 드론의 앞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드론을 앞으로 가라고 전진하면 드론은 조종자에게 다가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헤드리스 기능을 사용하면 드론이 어느 방향으로 있든지 간에 앞으로 전진하라면 무조건 조종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즉, 전진과 후진의 방향이 드론 기준이 아니고 조종자 기준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드론을 설정하는 것을 헤드리스 기능이라고 합니다. 조정 실습 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의 이동 방향에 대한 용어입니다. 일명 스로틀이라고 합니다. 스로틀은 모터의 출력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비행기는 모터의 출력을 높인다면 전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스로틀이 속도를 증가, 감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드론의 모터 출력을 높이면 드론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드론에서 스로틀은 상승과 하강을 말합니다. 비행기나 드론은 전부 앞뒤 방향이 있습니다. 비행기의 앞이 X 방향이면 옆이 Y 방향이 되고 위쪽이 Z 방향입니다. 드론도 역시 앞이 X 방향이고 옆이 Y 방향이고 위쪽이 Z 방향입니다. 요우는 이 Z를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행기의 수직꼬리 날개에 있는 이 방향타를 러더라고 하는데요. 이 러더가 움직이면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Z축으로 회전하는 것을 요우 또는 러더라고 합니다. 이건 드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도 요우는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을 요우라고 합니다. 피치는 가로축인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행기는 수평꼬리 날개에 있는 부분을 엘리베이터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승강타라고 변형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 비행기는 Y축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행기는 상승하거나 하강하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피치 혹은 엘리베이터는 상승, 하강을 말합니다. 하지만 드론에서 Y축으로 회전하면 전진 또는 후진이 되는 것으로 같은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한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RC 비행기를 조종하던 사람이 드론을 조종하면 조종기 키가 다르게 됩니다. 드론에서 피치나 엘리베이터는 전진, 후진을 말합니다. 롤은 X축으로 회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비행기의 주날개에 붙어있는 이 보조날개를 에일러론이라고 하고 보조날개의 움직임 정도에 따라 양쪽 날개에 받는 양력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이 회전 때문에 비행기는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때 X축으로 회전하는 것을 롤이라고 합니다. 역시 드론도 X축으로 회전을 하면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드론에서도 롤이나 에일러론은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 조종기를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종기는 왼쪽과 오른쪽에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는 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키는 상하, 좌우 이렇게 움직입니다. 각각의 키가 상하, 좌우 두 개의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전부 네 개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4채널이라고 합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키 중에서
위아래 방향을 스로틀 키라고 합니다. 스로틀 키는 빨간색 방향으로 움직이면 모터 출력이 증가하면서 드론은 상승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스로틀 키를 빨간색으로 움직이면 모터 출력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출력이 증가하면 비행기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전진하는 것입니다. 모터 출력을 높이는 건 같지만 RC 비행기와 드론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다음은 왼쪽에 있는 키 중에 좌우 방향은 요, 즉 회전키입니다. 요 키를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면 드론은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이것은 조종자가 타고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는 방향으로 드론이 회전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키 중에 위아래 방향은 피치키입니다. 피치키를 노란색 방향으로 움직이면 Y축으로 회전하면서 드론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드론은 전진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Y축으로 회전하면 하강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Y축으로 기체가 회전하는 것은 동일하나 RC 비행기와 드론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문제는 조종자가 드론을 뒤를 보고 있다면 피치키를 노란색 방향으로 움직이면 드론의 입장에서는 전진하고 조종자의 입장에서도 전진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드론의 앞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드론이 있다면 피치키를 노란색으로 움직이면 드론의 입장에서는 전진하지만 조종자의 입장에서는 나에게로 다가옵니다. 즉 후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종자가 드론의 앞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헤드리스 기능을 활성화하고 피치키를 노란색 방향으로 움직이면 드론이 조종자의 입장에서 전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드론의 움직이는 방향이 드론 기준이 아니라 조종자 기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헤드리스 기능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촬영을 할 때 드론의 카메라에 찍히는 화면을 보고 촬영을 합니다. 화면을 보고 전진하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헤드리스 기능을 사용하면 후진하면서 찍습니다. 그래서 헤드리스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키 중에 좌우 방향은 롤 키입니다. 롤 키를 초록색 방향으로 움직이면 드론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종자가 드론의 뒤를 보고 있다며 롤 키를 초록색 방향으로 움직이면 드론의 입장에서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조종자의 입장에서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종자가 드론의 앞을 보는 방향으로 드론이 있다면 롤 키를 초록색 방향으로 움직이면 드론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움직이지만 조종자가 보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 헤드리스 기능을 활성화하면 이렇게 조종자가 드론을 앞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롤 키를 초록색 방향으로 움직이면 드론은 조종자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조종기 키의 방향에 따라 기체의 움직임은 같지만 기체의 이동 방향이 다릅니다. RC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상승시키려고 오른쪽 키를 노란색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드론을 조종하게 되면 드론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되므로 당황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은 비행기의 속도를 올려 전진시키려고 왼쪽 키를 빨간색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드론은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는 것이니 당황하겠죠. 그래서 노란색과 빨간색 키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면 비행기의 전진 방향과 드론의 전진 방향의 키가 같아지겠죠. 이렇게 비행기의 움직임이 같아지도록 조종기 키를 빨간색과 노란색을 바꾸어 놓은 것을 모두 원이라고 하고요. 기체의 움직임을 그대로 둔 상태, 즉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키를 두는 것을 모두 투라고 합니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화면에 보이는 방향으로 드론이 움직이는 조종기를 모드 2라고 하고 빨간색과 노란색의 위치가 바뀐 것을 모드 1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드 2를 가지고 드론 조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론을 실제로 조종해 보겠습니다. 먼저 드론을 배터리에 장착하기 전에 배터리 장착하는 부분에 있는 와이파이 이름을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드론의 전원을 켭니다. 드론의 전원은 드론의 우측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드론 앞에 있는 LED가 깜빡거립니다. LED가 깜빡거리는 패턴이 현재 드론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LED 패턴에 대한 설명은 워크북을 참고하시고요. 일단 지금 노란색이 빠르게 깜빡거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상태가 전원은 켜졌으나 조종기가 연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태블릿 PC에서 텔로 앱을 실행시킵니다. 검은색 바탕에 텔로라고 적힌 앱입니다. 그러면 연결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즉, 조종기와 드론을 연결해야겠죠. 그런데 드론과 태블릿 PC, 즉 조종기를 하나의 쌍으로 묶어야 하므로 이를 페어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페어링되면 바인딩되므로 두 개의 용어를 구분하는 것은 텔로 드론에서 무의미합니다. 자, 페어링 방법입니다. 태블릿 PC 와이파이에서 이 텔로 드론을 찾습니다. 자, 여기에 텔로 9B422에 요게 있네요. 자, 요 놈을 연결합니다. 자, 연결되었습니다. 연결되면은 태블릿 PC 화면에 드론 카메라에 찍히는 영상이 나옵니다. 이러면 연결이 잘 된 것입니다. 태블릿 PC의 와이파이 설정에서 드론을 먼저 연결하고 난 다음에 앱을 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래에 있는 큰 원 모양 아이콘이 조종기입니다. 손가락으로 누르고 움직이면 드론 조종이 됩니다. 그림을 봐도 알겠지만 모드 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태블릿 PC를 양손으로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조종하면 됩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손에 쥐기 편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텔로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설치해서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치할 수 없는 스마트폰도 있고 설치해도 페어링이 안 되는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자신의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좌측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이 이륙입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발을 우측으로 밀어서 이륙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비행 중에는 화살표 방향이 아래로 바뀌면서 착륙을 의미합니다. 그 옆에 있는 드론 모양의 아이콘은 비행 모드입니다. 영어 설명서에는 인텔리전트 플라이팅 모드라고 하는데 6가지 재미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도전과제에서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에 블루투스 조이스틱 설정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조이스틱 설정은 전용 조종기와 태블릿 PC를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조종기인데요. 조종기는 태블릿 PC에게 블루투스로 신호를 주고 이 신호를 받은 태블릿 PC가 이 신호를 다시 드론에게 와이파이 주파수로 전달해야 하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종기로 조종을 하면 드론의 움직임이 조종기의 움직임과 약간의 시간 격차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VR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태블릿 PC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조종해야 하는데요. 조종기로 조종을 하고 이 VR 기능을 설정하여 스마트폰을 구글 카드보드에
이렇게 끼워서 착용을 하면 FPV 드론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설정은 드론을 관리하는 영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들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촬영 부분이므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종 연습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 키의 방향과 드론의 움직임을 확인하시고 조종이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기 바랍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종이 조금 익숙해지면 의자에 착륙시키기, 창문 통과하기 등 자신의 조종 실력을 뽐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론을 망가뜨립니다. 드론 사고의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이 조종 미숙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자신의 조종 실력을 맹신하지 마시고 항상 넓은 공간에서 천천히 비행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드론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론 조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축구 드론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동그란 골대에 드론이 통과하면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한 팀은 5대의 드론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득점할 수 있는 드론은 한 대뿐입니다. 이 드론을 스트라이커라고 하고요. 나머지 4대는 상대방 스트라이커가 골대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수비를 하거나 상대방 수비를 밀어내어 우리 팀 스트라이커의 길을 터주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단 유소년 대회에서는 스트라이커가 2대이고 나머지 3대가 수비, 길 터주기 이런 역할을 합니다. 경기는 3세트로 진행되며 한 세트는 3분입니다. 역시 단체 경기인 만큼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드론 축구는 경기의 명칭이자 등록된 상표이고 사단법인 대한드론축구협회에서 규정한 공식 룰에 의해 경기를 진행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드론축구협회는 2016년 8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융복합 스포츠 산업 발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에 드론 축구 규정집을 발간하고 전국에서 3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드론 축구 선수단 출범식을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전국에서 일반과 유소년을 합쳐 1,524개 팀이 대한드론축구협회에 가입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드론 축구 대회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대회가 검색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대한드론축구협회와 함께 국내 대회를 넘어서 2025년에는 세계 드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23년 12월 13일에 밝혔습니다. 그럼 득점으로 인정되기 위해 드론이 어떻게 골대를 통과해야 하는지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골을 넣을 자신이 있습니까? 사실 선생님은 못 넣겠더라고요. 다음은 실제 경기는 아니지만 실전처럼 훈련하는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도 울리고 박진감 넘치나요? 실제 경기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은 2023년 11월 11일에 개최된 전국 드론 축구대회 영상이고 자료는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소리도 울리고 박진감 넘치나요? 여러분들도 조종 실력을 키워 드론 축구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FPV 드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FPV는 말 그대로 1인칭 시점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화면에 드론 카메라 영상이 보였죠. 이 FPV 드론은 여기에 있는 고글에 드론 카메라 영상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VR 화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여기 있는 고글을 쓰고 드론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보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고글을 쓴 사람은 드론을 타고 조종하는 것과 같은 시점이 되는데 꼭 새가 되어 하늘을 나는 것 같아 더욱 현실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기에 최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글을 쓰고 FPV 드론을 날려보니 선생님은 멀미가 날 것 같아 좀 불편했는데요. 드론을 천천히 움직이면 멀미가 훨씬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학생일수록 멀미가 적습니다. 아마 놀이동산의 놀이기구를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멀미 없이 재밌어하는 것 같은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고글을 쓰고 FPV 드론을 비행하면 어떤 화면을 볼 수 있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과제입니다. 먼저 텔로 앱을 실행시켜 드론과 페어링을 한 뒤 6가지 비행 모드를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은 원주 비행이라고 하는데요. 원을 이렇게 그리듯이 비행하는 것입니다. 드론이 움직이는 방향은 원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조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항공편의 드론 조종법, 드론 축구, FPV 드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론으로 사진 촬영, 영상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